평생 몸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과일이 사실은 콩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음식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채소보다 맛있고 먹기도 편하고 자연에서 온 것이니 많이 먹을수록 몸에 좋다는 생각 한 번쯤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 몸이 음식을 처리하던 방식과 지금의 몸은 같지 않습니다. 30대, 40대에는 많이 먹어도 몸이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과도하게 들어온 성분도 신장이 빠르게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서 신장의 기능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프다는 느낌도 없이 특별한 증상도 없이 그냥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똑같이 드셨는데 왜 요즘은 몸이 붓고 피곤한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바로 이 변화를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히 지쳐가는 기관입니다. 간처럼 피로를 느끼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 위처럼 아프다는 느낌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검사 수치가 나빠져 있거나 몸이 붓거나 밤에 자다가 숨이 차거나 이상하게 피로가 풀리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가서야 아, 내 콩팥이 힘들었구나 하고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콩팥이 이렇게 조용히 나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콩팥은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은 기능으로 버티면서 일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히 나빠진 상태에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신장 건강과 식생활의 관계를 연구해온 박사 이준서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의 식습관을 들여다보고 어떤 음식이 어떤 방식으로 신장에 영향을 주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연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정보는 넘쳐나는데 그 정보가 내 나이에 내 몸 상태에 맞는지 확인하는 기회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건강 상식 중에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을 챙기겠다고 가족들을 위해 좋은 것을 드시겠다고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과일을 준비해서 드셨는데 그 습관이 오히려 콩팥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정보가 없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콩팥을 힘들게 만드는 과일 4가지와 반대로 신장 관리 중에도 비교적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과일 4가지를 쉽고 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과일이 좋고 나쁜가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왜 그 과일이 문제가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몸에 덜 부담을 주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좋은 과일이라 해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시간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총량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실제 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천법까지 꼼꼼히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 냉장고를 여셨을 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뒤에서 드리는 단 하나의 실천 제안이 여러분의 식습관과 콩팥 건강을 동시에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 속에 수박이나 참외, 키위 혹은 오렌지 주스가 들어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 과일들이 지금 내 콩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냉장고에 어떤 과일이 있는지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오랜 시간 연구를 해오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나름 건강을 챙기는 편인데 왜 자꾸 몸이 붓고 피곤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꼭
이 말이 따라옵니다. 저는 과일도 열심히 챙겨 먹는데요. 그때 저는 바로 그 과일이 문제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과일은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과일 때문에 몸이 힘들어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자주 떠올리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 지인의 형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평소 건강을 정말 열심히 챙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 비타민도 챙겨드리고 좋다는 식품도 구해다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침마다 과일 한 접시는 꼭 차려 드셨습니다. 참외도 드시고 수박도 드시고 키위도 드시고 때로는 오렌지를 주스로 갈아서 마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과일을 많이 드신다고 부러워할 정도였고 그분도 본인이 좋은 습관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의 몸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오전 내내 기운이 없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 눈에 띄게 부어올랐고 밤에는 자다가 숨이 차서 자주 깨셨다고 합니다. 혈압도 불안정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때문이라고 하셨고 나중에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본인이 좋은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계셨기 때문에 과일이 원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과일을 골라야 하고 그 양도 내 신장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냉장고 속 과일 종류를 바꾸고 먹는 양과 시간을 조절했더니 붓기와 피로감이 한결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혈압 변동도 안정됐고 밤에 잠을 더 깊이 주무실 수 있게 됐다고 하십니다. 72세 홍성태 님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과일 없이는 하루를 못 보내시겠다 하시면서 오전에 키위 2개, 점심 후에 오렌지 하나, 저녁에 수박 한두 조각을 습관처럼 드셨습니다. 따로따로 보면 많아 보이지 않지만 하루 동안 합산해 보면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칼륨과 수분의 양이 상당했습니다. 저녁이면 발목이 부었고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느라 수면이 망가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본인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과일 종류와 총량을 조정한 후 2달 만에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하십니다. 야간 소변 횟수도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65세 신보영님은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조금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더욱 과일을 열심히 드셨다고 합니다. 좋은 것을 많이 먹어야 회복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손발이 더 자주 저리고 몸이 개운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어떤 과일을 얼마나 드셨는지 살펴보니 키위와 수박이 겹쳐 있었고 칼륨 총량이 꽤 높은 상태였습니다. 과일을 줄이고 종류를 바꾸면서 다음 검진에서 수치가 안정된 것을 확인하시고서야 비로소 믿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몸에 좋다는 믿음으로 드시고 있는 그 과일이 콩팥에는 전혀 다른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인식이 바뀌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보내는 신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콩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과일이 콩팥에 부담을 주는지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콩팥이 어떤 기관인지, 왜 60세 이후에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하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는 기관입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고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루에 처리하는 혈액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약 200리터입니다. 그 방대한 혈액을 콩팥 2개가 쉬지 않고 걸러냅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관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40대에 100이었다면 60대에는 70에서 75 수준, 70대에는 60에서 65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처리하던 음식들이 이제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증상 없이 조용히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콩팥 기능이 반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기능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콩팥이 힘들어하는 음식을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과일 속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혈압을 낮추고 심장 기능을 보조하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이 칼륨이 문제가 됩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심해지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손발이 저리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더 심해지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이 약해진 분들께 칼륨이 많은 음식을 신중하게 드시도록 안내드리는 이유입니다. 과일이 나쁜 음식이 아니라 내 신장 상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양과 종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이 특히 주의가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과일은 참외입니다. 참외는 여름철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과일입니다. 시원하고 달콤하고 가격도 부담 없어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한 접시씩 드시는 경우가 많지요. 냄새부터 여름 내음이 물씬 풍기는 과일이라 계절이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도 여름에 참외 빠지면 여름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참외에는 칼륨이 적지 않게 들어 있습니다. 100g 기준으로 보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적인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거나 최근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높게 나온 분들이라면 참외 양 조절이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 신장 영양 분야 관련 자료와 해외 신장학회 시기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과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칼륨 함량과 하루 총 섭취량을 개별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칼륨 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은 한 번에 먹는 양보다 하루 총량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67세 김영호님은 여름마다 참외를 하루에 2~3번 드셨습니다. 오전에 1개, 오후에 간식으로 반개, 저녁 식사 후에 또 조금 드시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분은 그게 건강에 좋다는 줄만 아셨습니다. 맛도 좋고 수분 보충도 되고 단맛이 당기는 것도 해소되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발이 저리고 몸이 무겁고 계단을 오르면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식사 기록을 함께 살펴보니 참외 외에도 다른 칼륨이 높은 음식들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참외 양을 줄이고 전체 식단에서 칼륨 총량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손발 저림이 서서히 나아지고 몸의 무거움이 줄어들었다고 하십니다. 참외를 완전히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신장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아주 소량 한 번에 4분의 1개 이하로 드시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최근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좋지 않았거나 칼륨이 높게 나왔다면 참외만 따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식단에서 칼륨 총량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몸이 붓거나 두근거림이 있거나 손발이 자주 저리다면 참외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름이 되면 참외를 간식처럼 자주 드시는 편이신가요?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계신 키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키위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소화에 좋다는 이미지 덕분에 어르신들 사이에서 아침 과일로 인기가 많습니다. 아침마다 키위를 하나씩 드시는 것이 오래된 습관인 분들도 많으시고 건강정보 프로그램이나 지인들 사이에서도 키위는 좋은 과일이라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키위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높은 과일에 속합니다. 100g당 칼륨 함량을 보면 다른 과일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 개를 드실 때와 두 개를 드실 때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해외 영양 가이드에서는 만성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과일의 종류보다도 일의 섭취량과 하루 총 섭취량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키위처럼 칼륨이 중간 이상인 과일은 특히 한 번에 얼마나 먹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많이 드시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칼륨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또한 키위는 산성 성분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산 성분과 칼륨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71세 박정수님은 아침마다 키위를 2개씩 꼭 챙겨 드셨습니다. 장이 편해진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더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드시고 나면 오전에 기운이 없고 오후가 되면 기운이 뚝 떨어지고 다리 부위에 붓기가 생기고 밤에는 다리가 뻐근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셨지만 키위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 하셨습니다. 오히려 몸이 안 좋으니까 키위를 더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식단 전체를 살펴보니 키위가 매일 2개에 더해서 다른 칼륨이 높은 음식들이 겹쳐 있었고 키위를 하루 1개 이하로 줄이고 다른 과일 섭취까지 함께 조정하면서 서서히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셨다고 하십니다. 키위를 드시더라도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수준을 지키시고 같은 날 다른 과일을 드셨다면 그 양까지 합산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전체 칼륨 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혹시 키위는 몸에 좋은 과일이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이번에는 수박 이야기입니다. 수박은 여름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드시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수박의 90% 이상은 수분입니다. 그래서 더울 때 시원하게 드시기 좋고 따로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맛있게 수분을 보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을 잘 안 드시는 어르신들도 수박은 잘 드신다고 하시면서 가족들이 수박으로 수분을 챙겨 드리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고 몸에 붓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 수분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들은 수분이 많이 들어와도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수분 배출이 느려지고 그 수분이 몸 안에 남아서 부종으로 나타납니다. 국내외 신장관리 권고에서는 신장 기능 저하와 부종이 동반되는 경우 수분 섭취도 개별적으로 조절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수박에는 칼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분과 칼륨 2가지 측면에서 함께 관리가 필요한 과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수분과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신장에 주는 부담이 배로 늘어납니다. 69세 이성복님은 더운 날이면 물 대신 수박을 찾으셨습니다. 한 번에 2세 조각은 기본이고 시원하다는 이유로 계속 손이 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발목이 퉁퉁 붓고 밤에 화장실을 4-5번씩 가게 되고
다음날 아침에 눈 주위가 부어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수박과 전체 수분 섭취 습관을 함께 조정하고 나서야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발목 붓기가 줄어드니까 걸음도 가벼워지고 밤 수면도 훨씬 나아졌다고 하십니다. 수박을 드시려면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아주 적은 한두 조각으로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드시는 습관은 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평소 소변량이 줄었거나 몸이 자주 붓는다면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은 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물 대신 수박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주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오렌지와 주스 이야기를 꼭 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렌지는 상큼하고 비타민이 풍부해서 아침에 챙겨 드시기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편리함 뒤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렌지를 주스로 만들면 한 번에 먹는 양이 생과로 드실 때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오렌지 하나를 생과로 드시는 것과 오렌지 서너 개 분량을 갈아 만든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전혀 다릅니다. 갈면서 칼륨도 농축되고 당류도 농축됩니다. 또한 씹는 과정이 없어지면서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르는 문제도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대부분 걸러지게 됩니다. 해외 당뇨 및 신장 영양 자료에서는 과일은 주스보다 생과 형태가 혈당과 섭취량 조절에 더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신장 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축된 주스 형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주스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팩에 담긴 과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들어있는 칼륨과 당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6세 최문자님은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2잔씩 마셨습니다. 비타민 보충이 된다고 믿으셨고 아침이 개운해지는 느낌도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후 한두 시간이 지나면 금세 배가 고파지고 혈당 변동이 크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피로감도 쉽게 왔고 아침부터 오히려 몸이 더 무겁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주스 대신 오렌지 반 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는 방식으로 바꾸고 나서 몸의 리듬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공복 혈당 수치도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하십니다. 오렌지를 드시려면 주스보다는 생과 형태로 소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간식이나 과일과 같은 날 겹치지 않게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갈아서 마시는 습관은 생각보다 섭취량이 쉽게 늘어나는 만큼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댁 냉장고에는 생과보다 주스로 드시는 습관이 더 많으신가요?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것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과일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콩팥 상태에 맞게 종류를 고르고 양을 맞추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신장 관리 중에도 비교적 활용하기 좋은 과일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과일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신장 관리가 필요한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과일들과 함께 어떻게 언제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실천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 여기서도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과일들이 신장 관리에 부담이 덜하다고 해서 마음껏 많이 드셔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소량씩 드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과일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비타민도 높아서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달콤한 맛 덕분에 소량으로도 만족감을 느끼기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식단 관리 중인 분들이 간식으로 활용하기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딸기가 칼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수분 함량이 높으면서도 과육 자체에 들어있는 칼륨 밀도가 다른 과일에 비해 낮기 때문입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딸기에 설탕이나 연유를 뿌려 드시면 당 섭취가 크게 늘어납니다. 잼 형태로 드시면 가공 과정에서 당류가 훨씬 많아지고 칼로리도 높아집니다. 가능하면 생과 그대로 씻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 또는 점심 식사 후에 5알에서 7알 정도를 천천히 씹어 드시는 방식이 부담이 적습니다. 한꺼번에 한 팩을 다 드시는 것은 아무리 딸기라도 총량이 늘어나는 만큼 조심하셔야 합니다. 64세 오미숙님은 딸기철이 되면 매일 한 팩씩 다 드셨습니다. 칼륨 걱정 없이 먹어도 되는 과일이라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팩에 들어있는 딸기 수가 20알에서 30알인데 그 양을 한꺼번에 드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식단을 조정하면서 하루 7알로 나눠 드시는 방식으로 바꿨더니 혈당 변동도 줄고 하루 컨디션이 훨씬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딸기를 드실 때 설탕이나 연유를 곁들이는 습관은 없으신가요? 다음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칼륨 함량이 열대 과일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합니다. 상큼한 맛이 강해서 육류 위주의 식사 뒤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소화효소로 알려진 브로멜라인이 들어있어 소화를 도와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식후 소량 드시기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 위주의 식사 후에 소량 드시면 입안도 상쾌해지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파인애플도 통조림 형태로 드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에는 당분이 높은 시럽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단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통조림보다 생과를 강력히 권합니다. 얇게 2조각 정도 다른 과일과 같은 날에 겹치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파인애플은 산도가 있어서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파인애플을 주로 통조림으로 드시는지 생과로 드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체리도 신장 관리 중에 비교적 활용하기 좋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체리는 칼륨이 낮은 편이면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색이 진한 과일은 대체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체리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국내 영양연구에서도 체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항산화 효과를 가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식사 사이에 허기를 달랠 때나 입이 심심하실 때 간식 대용으로 적합합니다. 하루 10알 안팎으로 정해두고 천천히 씹어 드시면 과하게 먹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말린 체리나 당절임 형태입니다. 이 형태들은 당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과 위주로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또한 체리는 맛이 좋아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손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리 10알을 덜어서 작은 그릇에 담아두고 그것만 드시는 방식으로 양을 조절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체리를 드실 때 손이 쉽게 가서 한 번에 많이 드시는 편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오래전부터 즐겨 드신 과일입니다. 시원하고 부드럽고 단맛이 있어서 드시기 편하고 수분 함량이 높아서 갈증 해소에도 좋습니다. 씹기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배는 비교적 편하게 드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배의 칼륨 함량은 중간 수준이어서 소량 섭취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후 만족감을 주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예로부터 배는 기침이나 가래를 삭히는 데 좋다고 전해져 왔고 몸에 좋은 과일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 인식은 틀리지 않지만 신장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양 조절이 함께 필요합니다. 단 배를 드실 때 한 번에 반 개 이상 크게 드시는 습관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는 크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드시면 당류 섭취도 함께 늘어납니다. 밤늦게 드시는 습관도 줄이셔야 합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 얇게 썰어서 조금씩 나눠 드시면 과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를 드실 때 크게 썰어서 한 번에 많이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과일의 종류를 넘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과일을 먹는 시간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과일을 먹느냐에만 집중하시는데 사실 언제 먹느냐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같은 과일도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공복 상태에서 과일만 따로 많이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공복 과일 습관이 하루 혈당 리듬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상태에서 과일부터 드시는 것은 혈당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식사를 먼저 드시고 그 이후에 과일을 소량 드시는 순서가 훨씬 낫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과일을 많이 드시면 다음날 붓기나 불편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는 동안 신장은 활동량이 줄어들고 배출 기능이 낮아지는데 그 시간에 칼륨이나 수분이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몸 안에 더 오래 남게 됩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안팎 또는 점심 식사 후에 소량으로 나눠 드시는 습관을 권합니다. 과일을 식후에 드시는지 아니면 밤참처럼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일의 온도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과일을 급하게 많이 드시면 위와 장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신 어르신들에게는 너무 차가운 과일이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실온에 두셨다가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위에도 훨씬 편합니다. 좋은 과일을 골랐다고 해서 많이 드셔도 된다는 생각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딸기든 배든 체리든 파인애플이든 많이 드시면 결국 총 당류와 칼륨 섭취가 늘어납니다. 특히 주말이나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무심코 여러 과일을 겹쳐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종류는 조금 먹었으니까 다른 과일을 더 먹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 바로 이 생각이 총량을 늘리는 원인이 됩니다. 하루 총량을 종이컵 한 컵 안팎으로 생각하고 가능하면 2번에 나눠 드시는 방식이 실천하기 쉽습니다. 혹시 과일을 드신 후에 몸의 반응을 기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날 과일을 많이 드시고 나서 다음날 몸이 더 붓지는 않으셨나요? 어떤 과일을 드신 날 유독 손발이 저렸다거나 두근거림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반응들이 내 신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붓기가 자주 생기거나 두근거림이 있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소변에 변화가 있다면 식단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최근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평소 자주 드시는 과일을 메모해 보시면서 어떤 날 몸이 불편했는지 함께 기록해 보시면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을 조절하면서 단맛이 그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참으시기보다 허용 가능한 과일 중 단맛이 나는 것을 조금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딸기 5알, 체리 10알, 이런 식으로 단맛을 채우면서도 양을 지키는 방식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물 한 잔을 함께 드시면서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시면 더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오늘 드린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라면 이것입니다. 좋은 과일도 내 신장 상태에 맞는 양으로 식후에 하루 2번 나눠서,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이 훨씬 가볍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과일은 모두 건강식이라는 오래된 상식, 그 상식이 60세 이후에 콩팥 건강에서는 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이 점을 분명히 아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잘못 알려진 상식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과일은 자연식품이니 많이 먹을수록 몸에 좋다. 주스로 갈아 마시면 더 영양이 풍부하다. 비타민이 많은 과일이면 신장에도 좋을 것이다. 여름에는 수박이나 참외로 수분 보충을 해야 한다. 아침마다 키위 2개는 건강 습관이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잘못된 상식들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신장 기능이 충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한 분들께는 전혀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관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 신장 기능 수준에 맞는 과일을 고르고 종류에 상관없이 하루 총량을 지키며 식후에 소량씩 나눠 드시는 것입니다. 칼륨이 높은 참외, 키위, 수박, 오렌지는 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칼륨이 비교적 낮은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는 양을 지키면서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의 반응을 기록하고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관리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이 붓고 피로가 심해집니다. 손발이 저리고 두근거림이 생깁니다. 야간에 숨이 차거나 수면을 방해받게 됩니다.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검사 수치가 흔들리며 신장 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냉장고 속 과일 선택 하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되셨다면 지금이 바꾸기 딱 좋은 때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78세 조정숙님은 오늘 말씀드린 원칙을 실천하고 2달이 지났을 때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부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저녁 발목 붓기도 한결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식사할 때마다 뭘 먹어야 하나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과일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라 먹어도 되는 과일을 골라서 즐기게 됐다는 것이 가장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75세 강명수 님도 딸기 5알과 체리 10알을 번갈아 간식으로 드시면서 과자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간식의 질이 바뀌니까 오후 혈당 변동이 줄고 저녁 식욕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냥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습니다. 70세 이민성님은 신장 수치가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식단을 조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과일 종류와 양을 바꾸고 주스 대신 생과로 소량씩 드시면서 6개월 후 검진에서 수치가 안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몰라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를 여셨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과일을 바꾸십시오. 손이 자주 가던 참외나 키위, 오렌지 주스는 눈에 덜 띄는 곳으로 옮기거나 양을 줄이시고 딸기나 체리나 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눈높이에 두십시오. 준비된 것이 눈에 보이면 손이 가게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습관을 바꾸고 바뀐 습관이 결국 콩팥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드린 내용을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하나만 시작하셔도 됩니다. 아침 오렌지 주스를 딸기 5알로 바꿔보는 것, 저녁 간식 수박을 체리 10알로 바꿔보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몸의 반응을 바꾸고 그 반응이 다음 변화로 이어집니다.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냉장고에 어떤 과일이 들어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같은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